뭐 상용로그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상용로그 하면은 과거에는 좀 많이 어려운 거 위주로 많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그 상용로그의 비중은 미비하다, 그리 크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과거에 용어들이 조금 다른 게 정수부분, 소수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봐봐. 우리가 이제 이번 단어는 상용로그라는 단원이라고 얘기했어. 상용로그는 미치 10인 로그입니다. 미치 10인 로그. 미치 10인 로그인데 미치 10이면 생략해서 쓸 수 있다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 로그에서 A라는 어떤 숫자가 있어. A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 A라는 숫자를 추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상용 로그를 이렇게 딱 취합니다. 미치 10인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취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로그 A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이거를 로그 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럼 로그를 취했어. A라는 숫자의 로그를 취했어. 그럼 이 결과물 있지. 이 결과물.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여기에 로그를 딱 취했어. 그럼 얘는 미치 10인 로그니까 얘는 1이잖아. 1이거든? 그러면 로그를 취했더니 A의 로그를 취했더니 얘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 쓸 수 있다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소수 부분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돼.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이 범위상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얘는 정수 부분이다.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뭐 정수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고 2만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소수 부분의 범위는 항상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로그 A. 근데 A는 이것도 A도 지금 여기서 진수잖아. 이거 진수잖아. 그러니까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우선은 0보다 큰 값들이야. 음수는 안 돼. 음수 안 되고 양수 중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양수의 상용로그를 취하면은 정수 플러스 알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n 값을 우리가 가지고 A를 무엇을 알 수 있고 알파를 알았을 때 A의 무엇을 알 수 있는지가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상용로그 단원이야. 그게 끝이야. n과 알파를 가지고 A를 추정하는 거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정수 부분을 가지고 A의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은 이거는 지금 로그로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야. 로그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거 이따 필기할 시간 뭐 드릴게요. 드리기는. 이거를 우리가 로그의 형태로 바꾸잖아. 그럼 10의 n 플러스 알파 제곱이 a가 된다. 이거까지 이해갑니까? 10의 이거 제곱이 a다. 아니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거 이거잖아. 이렇게 썼어. 그러면 a가 10의 알파 제곱 곱하기 지금 10의 n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지. 맞잖아. 이렇게 썼어. 근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10의 알파 제곱 있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10이고 얘는 1이다. 그러면 이 10의 알파 제곱은 얘는 한 자릿수입니다. 맞죠? 1보다는 크고 10보다 작으면은 1점 얼마 뭐 9점 얼마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한 자릿수야. 근데 봐봐. 이제 여기서
n이 만약에 n이 0 또는 자연수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면 n이 만약에 6이야. n이 6이야. 그럼 한 자리수 곱하기 10이 한마디로 10개가 곱해져 있으면 그게 몇이야? 100만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a가 무엇을 할 수 있어? a에 무엇을 할 수 있어? 자리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한 자리수 곱하기 0이 10개가 붙으면 11자리수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제 n이 0 또는 자연수가 되면은 a는 n 플러스 한 자리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지? n이 만약에 5야? 그럼 a는 6자리 수다. 물론 소수점 아래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요거 이해 가요? 네. a는 n 플러스 1자리 수다. 이게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 근데 0이 2개를 붙어. 그러면은 2변 아니야. 그럼 3자리 수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n이 3이면 4자리 수, n이 5면 6자리 수. 이렇게. 그래서 a는 n 플러스 1자리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거. 이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a의 자리수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근데 지금 이거는 n이 0 또는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n이 음의 정수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따져봅시다. 만약에 여기 n이 음의 정수, 이거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우선은 결과부터 발표를 할게요. a는 소수점, 요즘 소수점이라고 소수냐 소수냐? 소수점 이렇게 했어? 수수다. 수시야? 네. 그럴 거예요. 야 이런 것도 요즘 학교에서 배우냐? 하이쇼. 국어 시간에 배워? 예. 그럼 여러분은 국어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아이디어 써라 써 뭐야? 상관없어. 아무튼 소수점이라는 뜻인데 시옷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안 쓰죠. 잠깐만 여기 나왔나? 안 써? 네. 지울게. 몰라 나도 정확히. 혹시 안 쓴대요. 소수점이 맞아요. 그래? 어디 나왔는 거야? 모음 사이니까 아니 보수죠. 알았어. 그런 거 배워. 너네 되게 똑똑하다. 구원점. 이제 그러면 소수점. 알았어. A는 소수점 아래 마이너스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뭐 이거야? 이런 뜻인데 한번 이거는 뭐 말해봐야 뭐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줄게. 선생님이 그 단순하게 봐봐. 로그 10을 1이라고 했지. 그럼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 조금 더 좋을 수 있는데 로그 100 있잖아. 로그 100은 이거 뭐온 거 같아? 이게 10의 제곱이니까 2지. 그지? 뭐 이런 거잖아. 뭐 하나만 더 적어볼게. 로그 1000은 3이거든. 이게 10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봐봐. 이게 정수분 1 나왔지? 두 자릿수 됐어 우선. 요거 그냥 느껴보라고. 정수분 2야? 세 자릿수 됐지? 3이야? 네 자리 됐지? 우선은 요거에 대해서 우선은 인지가 됐죠? 그럼 내가 이거 얘기해볼게. 로그 10분의 1 있지? 10분의 1. 얘는 사실상 뭐 이거 0.1이라고 적을래 그냥. 0.1. 얘는 마이너스 1 맞아? 그러니까 음의 정수야 정수 부분이. 음의 정수. 그러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의하는 수가 나온다는 이 뜻이야. 여기에. 근데 얘는 음의 정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지. 마이너스 n번째.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2야. 두 번째에서 처음으로 영의하는 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만 더 적어줄까? 로그 0.01. 얘는 마이너스 2.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니까 한마디로 A 값이 어때?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이하는 수가 나오지? 그래서 결국 A는 자리수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음의 정수일 때는 A에 그러니까 A가 뭐 0. 얼마 이렇게 됐을 때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이하는 수가 나오는지 체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A 그러니까 정수 부호는 A의 자리수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1번하고 2번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수 부분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정수 부분 우리 과거에 그 은행 혹시 옛날 막 그 옛날 문제집 보면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아니고 지표와 가수 막 이렇게 나왔어. 뭐 과거에 뭐 문제집을 보면은 근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정수 부분이나 소수 부분을 이제 배우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정수 부분을 얘기했고 이제 소수 부분 얘기합시다. 이거는 지금 정수 부분에 관한 얘기고 이제 소수 부분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소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A의 배열에 관한 얘기야. 배열 A의 배열 A가 한마디로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진수들의 배열이 똑같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요게 10의 알파 제곱 요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 소수 부분이 알파 이거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그러니까 이 부분 상용 로고 표도 있거든. 그거를 많이 보면 봐봐 내가 이걸 얘기할게. 10에 0.3010 제곱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2야. 이게 2야. 이거 2야. 그리고 뭐 10에 0.4771 제곱이 이게 3이야. 이거는 나중에 뭐 상용 로고 표를 보면은 정석 뒤에도 나와 있는 건데 뭐 아직까지 뭐 그거를 알 필요는 없지만 한번 봐봐. 지금 내가 이렇게 적었어. 이거는 그냥 참고로 적어놓은 거야. 이거 몰라도 돼. 지금 몰라도 돼. 한번 봐봐. 지금 여기서 이거를 표현했을 때 요게 알파잖아. 요게 알파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지금 여기에 양변에 내가 뭘 곱할 거냐면 10을 곱할 거다. 10을 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0을 곱하면 얘가 1.3010 이렇게 된다. 양변에 10을 곱한 거야. 뭐 이거는 이해되잖아. 이거 이해되지? 그럼 봐봐. 이거를 로그를 취하면 양변에 상형 로그를 취하잖아. 그럼 0.3010이 로그 2 이렇게 된다. 그치? 요거 양변에 로그를 취해볼게. 상형 로그를. 그러면 1.3010이 로그 20이 된다. 맞지? 이렇게 된다. 그럼 봐봐. 지금 이거는 로그수잖아. 로그수인데 얘는 1 더하기 0.3010이야. 맞지? 그러면 이 오른쪽과 왼쪽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정수 부분이 얘는 1이야. 맞지? 얘는 정수 부분이 0이야. 맞지? 그리고 소수 부분은 둘이 똑같지? 소수 부분이 둘이 똑같지? 그럼 봐봐. 이제 비교 대상이 뭐냐면 2와 20을 봅시다. 이제 정수 부분이 0이면 한 자릿수, 정수 부분이 1이면 두 자릿수 됐지? 아까 했던 거. 그 다음 소수 부분이 같으면 뭐의 배열이 같아? 진수의 배열이 같다고. 맞지? 진수가 뭐야? 진수 2하고 20 이게 진수잖아. 2하고 20 이 배열이 똑같다고. 배열이 똑같다는 게 뭐냐면 2, 20, 200, 2000, 2만, 0.2, 0.02 이게 배열이 같다는 소리야. 우선은 의미를 알아야지.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왕똑똑이가 됐으니까 내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010은 로그 네모다. 네모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네모는 무엇일까요? 정수 부분이니까 얘는 세 자릿수구나.
근데 다수 부분 아니 소수 부분이 0.3010이네. 그러면 배열이 똑같네. 그럼 얘 네모 뭐야? 그래, 아주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0.3010은 로그 네모 이거는 뭘까요? 모르겠어. 뭔 거 같아? 이거는 0.2입니다. 맞죠? 맞잖아. 소수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데 소수 부분은 0.3010이니까 배열이 똑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누가 이렇게 정리? 얘는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0.699 이렇게 적겠지. 맞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수가 나오면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쓸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플러스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A가 어떤 건지 추정을 하는 거야. 지금 이 단어는 이게 다야. 응?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소수 부분이 같다. 같다의 의미, 얘는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진수의 배열이 같다라는 거와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소수 부분이 같다, 진수 부분의 배열이 같다. 이거를 이용하든지 두 번째는 소수 부분이 같다.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로그 수의 차가 정수이다.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빼면은 소수 부분은 없어지고 정수만 남겠지. 그거 얘기하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많지만 2번이 난이도는 쉬운 거고요. 이거는 난이도가 쉬운 거고 진수의 배열이 같은 걸 이용해서 푸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들이 모의고사 문제들은 많이 나오는데 요즘 모의고사 문제는 상형 로그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요즘은 거의 안 나와. 이상하게. 과거에 되게 어려운 거 많았거든. 근데 점점점 갈수록 이제 자취를 지금 그래서 문제도 지금 깊이가 막 약해서 문제집도 별로 많이 안 다루잖아. 유형 몇 개밖에 안 다뤄. 어려운 것도 안 다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게 내용입니다. 우선 요거 뭐 적을 거 빨리 적으세요. 우선은 이거는 요 박스 친 건 예를 든 거니까 요거는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을 사람만 적으시면 되죠. 네? 그럼 화장실 좀 빨리 다녀오세요. 뭐 이런 건 예를 들기 위해서 쓴 거니까 동그라미 친 거 빼고는 우선 다 적어야 되고 동그라미 친 거는 문제를 근데 그러면은 네. 소수 부분에 무조건 저 범위가 아니면 못 푸는 거예요. 그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눠줘야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만약에 1.3이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0.7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소수분, 이게 정수분이라고 해야 돼. 무조건. 소수분 무조건 이 범위 들어가 안에 들어가야 돼. 이 범위에 들어가야 돼. 이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지. 이것도 문제에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표현을 올바로 해야 된다. 이제 이거 다 적으면 이제 예제를 보고. 근데 상용어는 참고로 계산이 많다. 계산이 많아. 계산기가 없으면 좀 별로다.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지수 함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수 함수. 지수도 그냥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가 볼 때는 좀 덜 된 친구들 오늘하고 금요일하고 주말에서 기본적인 계산은 할 수 있게끔 돼야 될 거 아니야. 지수로그 계산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산. 공식하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나하나 하고 가야 돼. 오늘 와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좀 하고 우리 한 월요일 날 질문을 많이 받아줄게. 알겠지? 근데 그때까지 잘 좀 연습은 해야 되긴 할 텐데. 그리고 앞으로 텍스트는 우선 12문제로 다시 줄여줄게요. 우선 12문제 난이도는 계산 위주로. 그리고 100점 맞으면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래서 사탕 주려고 하려고 했다가 그 사탕을 사야 되잖아. 근데 나 분명히 까먹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원성을 사겠죠. 사탕을 아니야. 사탕은 이빨 써. 좋은 게 없어. 아니야. 사탕 먹지 마. 몸에 안 좋아. 사탕 먹으면 안 졸리잖아요. 사탕 먹으면 안 졸린다고?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그 홀스 이런 거 사다 놓을게. 좋네요. 목캔디. 캔디는 좀 별로. 근데 여러분은 목캔디를 안 좋아해요. 이게 연령대를 보면 홀스는 먹고 가끔 학생들. 근데 목캔디 먹는 친구는 진짜 목 어떻게 아프면 먹죠. 그것도 비슷한 거 아니야? 홀스나 뭐. 아니, 홀스는 약국에도 팔아. 신기한 게 맞지? 홀스는 약국 팔지 편의점 팔지 다 파는데 목캔디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 슈퍼나 팔고 아닌가? 뭐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자네는 왜 안 적나? 자네는 뭔가? 색깔을 너무 많이 쓰니까 눈이 더 아픈 것 같아. 그치? 색깔 너무 많아. 눈 아파. 선생님은 참고로 미대생이 꿈이었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께 미대를 가겠다, 재수를 시켜달라 얘기를 하였으나 까였습니다.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니? 재수를 돈이 많이 드는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안 된다. 그래서 수학을 전공하게 되었다는 슬픈 얘기입니다. 반은 후회하고요, 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그 수학과 말고도 의류 디자인 쪽을 지원을 했었어요. 선생님 거기서 본고사를 봤는데 40명이 본고사를 봤거든? 남학생이 3명이었어. 그래서 사실 거기 가고 싶었어 너무. 하지만 남자가 무슨 디자인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옛날 사람이거든. 그거 갔으면 선생님 먼저 그 앙드레 황 뭐 이런 거였지. 근데 몰라. 그것도 그게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의류나 어느 쪽이든 다 1등이 돼야지 잘 되는 세상이었어. 마찬가지로. 뭐 거기 안 됐으면 동대문에 막 물 팔고 그랬겠지. 뭐 이거 뭐 얘는 적을 필요 없고 요것만 요 박스 치지 않은 것만 적으면 돼. 금방 적을 수 있어. 이제 예제 풀 거야 이거. 그 우리나라 보면 뭐 전공을 살리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은 해야 되겠지.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세요. 막연하게 아무데나 갈 수는 없잖아. 그리고 막상 가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과를 많이 갔어. 그럼 만족할까? 그럼 몰라요. 또 왜? 대학 공부는 또 다르거든.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몰라요. 물론 이제 본인이 압도적으로 좋아하면은 그런 것까지 이겨낼 수 있겠지. 나는 반드시 수학을 하겠어요. 물리를 하겠어요. 나는 무조건 자동차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혁신을 이뤄보겠습니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으면 상관없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는 얘기할게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뭐 세계적으로 어떻게 발달한지는 여러분도 다 알 거야. 한마디로 그 추세를 보고 결정.
결정을 하는 게 업계에 가는 것이 그래도 나름 중요하다. 만약에 진짜 목표가 없으면 추세를 보고 지원을 해라. 뭐 이 정도. AI잖아요. 여러분 한 100살쯤에는 지구가 있겠습니까? 100살까지 살 수 있을 당연히 너네는 150살까지 살 거야. 너무 지금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네는 노화되지 않고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짧고 굵게 가는 게 좋은 그거는 지금 생각이고 너네는 지금 한 90살 먹어봐. 빨리 죽고 싶겠어? 더 살고 싶겠지?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도 필요 없어. 너네 야, 짧게 돈 만약에 제가 의사인데 그런 기술 발명하면 한 10억에 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절대 아플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는 이제 많이 이제 지나가죠. 이제 AI가 돈을 다 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그냥 집에 박혀서 유튜브나 하고 그런 거밖에 밖에 나가지도 말고 그냥 돈은 알아서 줄 거야. 그러니까 AI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인간들한테 돈을 이게 용돈을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인간은 이제 끝이지 이제 생산 능력도 없고 별로 하는 것도 없고 아무튼 그냥 결국 모르겠어요. 나도 저기 그럴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언제부터 그럴지는 모르겠어. 야,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안 돼. 선생님은 맞죠? 생각해보니까 그럼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못 하랍니까? 이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래 얘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 인류가 돼야 됩니다. 3-1을 봅시다. 다음 수는 몇 자릿수인가 또는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위하는 숫자가 나오는가. 지금 3-1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정수 부분이 뭔지, 정수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용 로그 표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졌어. 그럼 상용 로그 그 주어진 것만 이용해서 대부분 할 수 있게끔 문제는 나옵니다. 거기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이 0.4771로 계산한다. 그거를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1번은 6의 100제곱, 2번은 5의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125제곱, 3번은 2의 30제곱 곱하기 3의 20제곱, 4번은 5의 마이너스 30제곱, 5번은 따로 쓸게요. 아무튼 우선은 이게 몇 자리 수인지를 물어봤으니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상용 로그를 취한다가 첫 번째 임무다. 그러면 얘는 100로그 6인데 로그 6은 2 곱하기 3이니까 100하고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다. 근데 거기 주어지기를 얘가 0.3010이고 얘가 0.4771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0.7781에 100을 곱하니까 77.81이죠. 그러면 정수 부분이 77이다 라고 했으니 결과물은 78 자리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계산만 잘하면 된다고 이제. 그 다음 얘 봅시다. 여기도 똑같이 로그를 상용 로그를 취하면 125 로그 5다. 근데 문제에서 로그 5는 표에 없더라. 그러면 로그 5를 로그 2분의 10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야 로그 2는 알잖아. 로그 5는 모르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125 곱하기 로그 10 빼기 로그 2다. 그럼 로그 10은 얘는 1, 얘는 0.3010으로 계산하면
125 곱하기 0.699 그러면 0.699 곱하기 125를 선생님이 잘 못하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얘가 87점 얼마가 나온다. 정확하게 쓸게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87점 얼마가 나온다라고 할게요. 이건 뭐 계산해야 돼. 그러면 정수 부분이 87이 나왔으니 답은 88 자릿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냥 이제 계산만 열심히 하면 돼. 지금 3번 이거에 로그 상용 로그로 취하면 얘는 30 로그 2 더하기 20 로그 3이더라. 그럼 얘가 0.3010이고 얘가 0.4771로 계산을 해서 이제 30 곱하기 0.3010, 20 곱하기 0.4771을 해서 더해.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18.572가 나온다. 결국 18이 나왔네. 얘는 19짜리 수다. 그러니까 이게 19짜리 수라는 얘기야. 이거 누가 또 어떤 사람이 또 중학생들이 이거 뭐 하고 있어? 다 곱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너네가 이건 말이야. 상형으로 치면 이게 18.572가 났어. 19짜리 수야 이놈아. 이러면 내가 쫄겠지. 조용 대답인데 그러면서 뭐야? 너 동생한테 알려줘. 저희 동생 말한테 알았어. 때려. 형은 때릴 수 있잖아. 동생. 때리면 곤질려가지고 선생님은 누나만 써서 누나한테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 하지만 심부름은 많이 했던 것 같아. 걔가 엄마한테 여자친구가 하는 걸 이랬는데 여자친구. 엄마가 그냥 나눌 때보다 이랬는데 누구 여자친구? 제 여자친구 네 동생이 때려. 때려야 돼. 요즘 약간 막 나와가지고 알았어. 우선 이거 해야 돼. 우선 이거 끝내야 된다고. 지금 이제 3-1이라고. 야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이다. 이렇게 또 적었어요. 아까 위에 거랑 동일하죠. 근데 여긴 단지 다른 점이 여긴 마이너스야. 그게 좀 다른데 우선 계산을 해볼게. 그리고 얘는 이제 로그 이거 아까 0.699 이거였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0.97이 나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얘를 소수분이 마이너스 20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얘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0.97이잖아. 그러면 이 소수분이 음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1 더하기 0.03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이거 중요한. 그렇지, 이거는 무조건 더하기가 돼야죠. 그래서 정수분이 마이너스 21이니까 얘는 소수점 아래 21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5번. 5번은 2의 200제곱 나누기 3의 300제곱인데 이거를 상용 로그를 딱 취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200 로그 2 빼기 300 로그 3이다. 여전히 얘는 0.3010, 얘는 0.4772를 대입해서 또 계산을 겁나 열심히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82.93이 나오더라. 근데 4번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얘를 이렇게 써줘야 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수분이 마이너스 83이니까 소수점 아래 83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수면은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처음으로 나오느냐, 양수나 정수면 몇 자리 수냐, 이걸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와 똑같지요.
그 다음 3-2 이거 저걸 눌렀나? 눌렀겠지? 3-2는요 3의 30제곱은 몇 자리수냐 그리고 또 나온 게 가장 높은 자리의 숫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의 숫자를 우리는 최고 자리수라고도 얘기해요. 최고 자리수. 최고 자리수. 거기 가장 높은 자리의 수. 가장 높은 자리의 숫자. 같은 뜻이다. 문제집은 최고 자리수라고도 나오기도 한다. 우선은 뭐 아직 구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뭐와 관련된 얘기냐면 이거는 소수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우선 소수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는 얘기다라는 거를 먼저 얘기하고 이제 1번 볼게요. 거기서 3의 30제곱은 몇 자리수냐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가장 높은 자리 숫자를 구해라. 우선은 몇 자리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상용록을 우선 취해봐야 되겠지요. 그럼 상용록으로 취합니다. 상용록으로 취하면 30 로그 3 그러면 30 곱하기 0.477이라면은 15점. 그러면 난 참고하기 15점 왜안 나왔어? 15점 아닌데 14.3. 14.4 14.313이지 3이요? 맞았네. 14. 맞아 14.313 그리고 여러분 문제에서 거기 로그 2가 0.3010 로그 3이 0.477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로그 2가 0.3으로 계산하라고 하면 그거를 계산해야 돼. 만약에 그거로 계산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왔으면 아무튼 여기서는 제대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썼어. 한번 봐봐. 이제 우리가 정수 부분이 14 더하기 0.313이야. 그럼 봐봐. 이제 14가 나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15자리수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15자리수 됐죠? 14가 나왔으니까 이제 아까 최고 자리수 가장 높은 자리의 수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 이거는 봐봐 3의 30제곱을 배열하면 이게 15자리수라고 했잖아. 근데 0.301형 봐봐. 내가 이걸 이렇게 자 이거는 이거의 값이지 로그 이거지. 이거 나왔지. 그러면 자 3의 30제곱은 이거를 지수로 바꿨어. 이거지.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잖아. 네. 그럼 봐봐. 이건 공이 14개가 붙어서 15자리수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최고 자리수를 얘기한다고 했지. 자, 로그 거기 나온 거 봐봐. 로그 2가 0.3 이거 아까 적은 거랑 비슷한데 한 번 더 봐. 0.301 그리고 로그 3이 0.477이지. 그럼 봐봐. 내가 이거를 지수의 형태로 바꾸면 로그 0.3010이 2지. 10에 0.4771제곱이 3이지. 이 0.301 313 있지. 이게 이것과 이거 사이에 있는 거 맞아? 예. 그럼 얘는 몇 점 몇이야? 2점. 그래 2점 얼마? 그럼 얘가 2점 얼마지? 그럼 2점 얼마에 10이 14개 붙은 거야. 그럼 공이 따라락 붙잖아. 그럼 최고 자리수는 뭐야? 2지. 가장 높은 자리의 수 2. 그러니까 이제 뭘 봐야 돼? 우리는 가장 높은 자리의 수를 보기 위해서는 소수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소수 부분이 0.313이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얘가 로그 몇과 로그 몇 사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럼 로그 2가 0.3010이지. 그럼 얘는 0.3010보다는 크지. 0.4771보다는 작지. 그러면 로그 2와 로그 3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러면 최고 자리수는 2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소수분이 로그 4와 로그 5 사이에 있으면 최고 자리수는 4가 되는 거지. 그렇게 보면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의 수는 결국 여기는 2다. 이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1번에 대해서. 네. 그 다음 2번. 그리고 2번도 똑같아.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를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정수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조사 그 숫자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 숫자는 당연히 또 우리가 소수 부분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뭐 이런 거야. 한 번 더 봅시다. 2번. 요번에 2번. 6에 50제곱 나누기 7에 50제곱. 여기에 로그를 딱 취했어. 로그를. 그러면 50 로그 6 빼기 똑같이 50이래. 로그 6은 안 나왔으니까 로그 2와 로그 3을 더하고, 그다음 로그 7 거기 0.8451 이거를 계산을 해서 이거를 끝까지 계산했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3.35. 이거는 선생님이 계산하는데 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냥 생략해서 책 보고 그냥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럼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거는 소수 부분이 이건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0.65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1단계. 그러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니까 얘는 한마디로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됐죠? 근데 소수 부분이 0.65야. 근데 우리가 봐봐. 로그 2가 문제에서 나왔고 로그 3 나왔고 로그 4는 로그 2의 2배야. 이거 내가 적어볼게. 0.3010 문제에서 이거 나온 거는 그냥 적고,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2배야. 2 로그 2 0.6020. 그 다음 로그 5 봐봐. 로그 5가 아까 계산 어떻게 했어? 이걸로 계산했지. 0.69. 얘가 0.699. 그러면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 0.77. 그리고 로그 7은 뭐 거기서 로그 7은 우리가 외우진 않는데 가급적이면 로그 7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 주어질 거야. 네. 그리고 거의 다 주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0.65가 0.6020과 0.699 사이에 있더라. 그러면 얘는 로그 4와 로그 5 사이에 있으니 얘는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4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4다. 4가 나온다고. 이 숫자가. 그래서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최고 자리는 4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3-3, 3-4, 3-5, 3-6 4개 정도 나왔죠. 오늘 요것만 목표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좀 남으면 쌤 B도 유형이 한 3개 남았으니까 또 봐야 되겠죠. 근데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하나, 2개 정도는 있을 거야. 비슷한 문제일 거야. 상형 로그가 더 재밌지 않아요? 네, 이거 더 쉬워요. 네. 3-3. 3-3 7에 25. 100제곱은 85자리수 11에 100제곱은 105자리수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각각의 자리수를 구해보자. 1번과 2번입니다. 우선은 이거의 자리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용 로그를 취하면 25로그 7이다. 얘도 상용 로그를 취하면 20로그 77이다. 우선 이렇게 써놓을게.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로그 7이 무엇이고 로그 77이 무엇이면 아는데 그게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아. 대신에 지금 이게 85자리 수라는 거를 우리 생각을 해서 얘를 상용 로그를 취하면 100 로그 7이라고 우선 적어볼게. 네. 그럼 85자리 수면은 정수 부분이 84란 소리거든. 그래서 이 로그 수는 84보다는 크거나 같고 85보단 작다는 뜻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지. 그러면 로그 7은 어떻게 돼? 로그 7의 범위를 우리는 체크할 수 있지. 로그 7 뭐 만약에 분수로 써도 되고 소수로 써도 되고 100으로 나누면 0.84라고 그냥 적을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100으로 나누면 예.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25를 곱해. 25. 그러면 25를 곱하면은 얘가 0.84 곱하기 25야. 이게 지금 4분의 아까 이거 봐봐. 21. 그러니까 21 되겠죠? 예. 그러니까 25를 곱한 거야 이거 여기에 25를. 맞아? 맞지? 얘는 몇이야 그러면? 21점 몇이지? 2원. 이렇게 됐어. 그럼 봐봐.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어차피 이게 몇 자리 수냐고 물어봤으니까 이 결과물이 21점 얼마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21이란 소리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22자리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예. 이거 이해가시죠? 그 다음 이제 얘도 같은 방법으로 얘도 상용 로그를 딱 취하면 100 로그 11인데 얘가 105자리 수니까 104보다 크거나 같고 105보다 작다. 우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77 여기는 지금 11 여기 7 있잖아. 그럼 얘는 로그 7 더하기 로그 11이야.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만약에 11을 이렇게 100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표현을 해도 되고 그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 범위 얘가 뭐와 뭐 사이에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우선 요거 계산해 볼까요? 요거 20 로그 7이 아까 0.84랑 요거 지금 100으로 나누면 1.04 더하면 1.88이지. 지금 이거랑 이거 100 나눈 거랑 요거 0.84 더하면 이제 1.88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얘는 1.05 하고 지금 0.84 더하면 1.9가 되겠죠. 이건 빠집니다. 또 이렇게 됐어요. 이제 20배를 했어. 그러면 얘는 20배를 했으니까 얘가 몇입니까? 17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37점 얼마밖에 못 되죠? 네. 그러니까 얘가 정수 부분이 37이니까 얘는 38자리수다. 이거 다 보면은 거의 계산이야 계산. 이것도 뭐 계산 잘해야지 뭐 소수 점 막 계산하고 범위 구하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만 잘 구하면 되는 거죠. 의미만 잘 파악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22, 2번은 38 이렇게. 그 다음에 3-4는 여러분들 생소하겠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봅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형이야. 옛날에 많이 나왔던 유형이야. 모의고사에서도 좀 어렵게 많이 나왔던 유형인데 여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3-4는 x의 범위가 주어진 상태에서 로그 x면 로그수야. 이거의 소수 부분과 이거의 소수 부분이 둘이
같다 이렇게 되거든.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두 가지를 적어줬죠. 1번은 x 제곱의 배열이 같다. 맞지? x랑 x 제곱의 배열이 같대. x랑 x 제곱.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x가 이거잖아. 이 범위에 있는 거잖아. x랑 x 제곱의 배열이 같은 x가 과연 뭘까? 1 아니 110 뭐 10 뭐 이런 거겠지. 네. 10은 제곱하면 100이잖아. 그럼 10하고 100은 배열이 똑같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꼼꼼하지 않은, 그러니까 빠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좀 생각하기 힘들잖아. 머릿속에서는 10밖에 없겠구나. 뭐 10밖에 없는 건 맞긴 한데 그래도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봐봐. 소수분이 같으면 로그 수의 차가 정수다 라는 거를 이용하는 게 아까 2번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둘이 한마디로 소수분이 같으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면 봐봐. 로그 x 제곱에서 로그 x를 빼면 얘가 정수다 정도? 이거 아는 거야. 맞잖아. 소수분, 정수분은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소수분이 같으니까 빼면 정수가 되겠지. 그럼 됐어. 봐봐. 이제 얘는 로그의 연산을 또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2로그 x에서 로그 x 빼면은 로그 x지. 로그 x가 지금 정수인데 얘가 정수인데 이거를 봅시다. 여기에 상용 로그를 취해볼게요. 양쪽에 다 상용 로그를 취하면은 여기에 로그를 취하면은 1이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잘 들어봐. 얘는 정수래. 그러면 이 범위에서의 정수는 로그 x가 정수가 될 수 있는 거는 1밖에는 없습니다.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1밖에는 안 된다. 맞죠? 그럼 다 했네. 로그 x가 1이 됐어. 그러면 x는 뭐냐? 이거야. 10의 1제곱이 바로 x가 되겠죠. x 하나 끝. 이게 끝이야. x 구하는 거잖아. x 구하는 거 아니야? x를 구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차가 정수가 된다. 근데 만약에 이 x의 범위가 만약에 얘가 1000이라고 합니다. 1000이야. 네. 그럼 얘가 3으로 바뀌지. 네. 그럼 로그 x가 될 수 있는 정수는 1도 되고 2도 되지. 네. 그러면 얘가 1일 때는 x고 2일 때는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 이 범위가 커지면 x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거는 경우에 따라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더욱이 봐봐. 이게 제곱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세제곱이면 여기 3이 갈 거 아니야. 네. 그 경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지. 상황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여지는 충분히 많다. 유제가 조금 더 어렵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 거 상용로그의 활용. 요거는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원리합계에 대한 설명. 이거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다 얘기하기엔 이게 어디 과정에서 나오냐면 이 지수 파트에서도 이 뭐 저기 연이율 막 복리법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 수열 파트에서 또 나오길 언제 나오냐면 등비 수열할 때 또 나옵니다. 그때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우선은 여기 문제만 풀 수 있는 정도의 해설만 우선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은 금융 활동을 뭐 개인적으로 뭐 많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하잖아. 네. 그냥 돈은 웬만하면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 하는데 그럼 뭐 이자가 붙는다. 뭐 이자가 붙고 뭐 여러분 뭐 연금을 한다. 뭐 그리고 뭐 적금을 넣는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 그렇죠.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럼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조금 많을 수 있겠지. 그 복리법 있죠. 복리법. 네. 이자가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다음에 원금의 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고 이런 형태를 복리법이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만 매번 붙는 것을 단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리법은 당연히 이자가 매번 일정한 금액씩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거기 문제 자체는
그냥 우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금, 연금 이런 거 나오는 게 있으면 그때 또 설명을 해줄게요. 네. 여기는 적금은 없습니다. 적금은 내가 볼 때는 수혈할 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원금 1,0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거기 연이율 3%. 오, 현실적이 됐어. 연이율 3%면 지금 현실적이죠. 1년마다 복리로 10년 예금했을 때 원리합계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뭔 소리냐면 1,000만 원을 은행에 넣고 10년 동안 그냥 놔두는 거야. 계속 놔두고 10년 후에 돈을 찾을 때 그 돈이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거기서 복리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1,000만 원이 있는데 만자는 많은 생략. 얘가 1년이 지나면 이 돈은 1030.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십니까? 우선 요거. 그다음 2년이 지나면 이 돈에 대해서 3%가 붙는 거니까 뭐 중간 과정 우선은 요것만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만 2년이 지나면 돈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해 가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10년이 됐다. 10년. 그럼 10년이면 1,000만 원 하고 1 플러스 0.03에 10제곱 뭐 이렇게 썼어. 그럼 이게 뭐냐? 이 값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 값이 뭐냐?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요것만 하면 되잖아 사실상. 어차피 1,000은 그냥 뭐 곱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1.03의 10제곱이 무엇냐? 요거를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거를 A라고 넣고 이걸 A라고 놨어. 그리고 나서 이거를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상용 로그를 취하면 로그 A는 10 로그 1.03이다. 그럼 로그 1.03이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얘가 0.0128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10을 곱하면 0.128이다. 맞죠? 잘 보세요. 로그 A가 0.128이라고 문제에서 나왔어. 그럼 거기 이제 표에 혹시 A를 구할 수 있니? 로그 1.34가 0.1280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A가 얘가 1.34야. 맞지? 아니 문제 주어졌어 이거. 그럼 됐네. A가 1.34구나. 그러면 이제 얘가 1.34라는 얘기야.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340만 원이 되는 거지. 답이 1,340만 원. 이자가 340만 원이 붙었다. 그러면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투자해. 선생님이 800만 원으로 만들어 줄게. 선생님 그런 거 잘해요. 그냥 물어볼게. 전투적이 항상 투자를 전투적으로 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은 경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하십시오. 상용 로그만 안다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정석 맞으면 문제 3-6. 거긴 뭐 Z 가 2 곱하기 x에 알파 제곱 y에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지금 거기서 x는 그러니까 용어를 잘 선택을 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노동의 투입량, 노동 투. 그 다음에 y는 자본의 투입량 이렇게 적어놨어. 그리고 z는 생산량 이렇게 적어놔.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2010년도에 각각 2배, 4배. 그 다음에 2023년도 산업 생산량은 2010년도 산업 생산량의 2.5배다. 상수 알파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거기 2023년하고 2010년도가 있으니까 좀 구별을 해서 2023년도 2010년도 이거를 좀 표현을 이제 좀 다르게 해볼게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전이고 이게 나중이니까 이거를 지금 A 이렇게 B하고 쓸게.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 ZA는 2 곱하기 XA의 알파제곱 YA의 1-알파제곱 이렇게 줬고 2003년도에 생산량을 이렇게 표현할게. 그냥 표현만.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봅시다. 거기서 지금 2010년도에 비해서 그 자본과 이제 노동의 투입량은 2배, 4배가 됐대. 그럼 노동이 지금 이거였잖아, 이거. 그러면 XA의 2배, 2배라고 그러나? 2배, 2배지. 얘가 XB가 되는 거죠. 노동은 2배야, 그렇지? 그리고 자본은 4배야. 그러면 YA의 4배가 YB가 돼야 된다. 뭐 이거 이해 갑니까, 근데? 거기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한 거야.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A, B로 내가 표현한 거야. 그건 여러분들 다른 문자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이제 산업 생산량은 2.5배라고 했으니까 2.5배 지금 ZA의 2.5가 ZB가 된다. 그렇나요? 뭐 이렇게 써봤어. 물론 거기 표현된 것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긴 했지만 결국 똑같은 내용이 될 거야. 그럼 이제 봅시다. 이제 얘네 XB, YB, ZB를 다 A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잖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한번 적어볼게. ZB 여기다 적을게. 2.5 ZA는 2 곱하기 XB가 2XA의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지금 4YA의 1-알파 뭐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문제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봐봐. 자, 이거를 분배해서 다 뽑아내 볼게. 그러면 2의 알파 제곱 그리고 4의 1-알파 제곱 하고 XA 알파 제곱 YA의 1-알파 제곱 여기는 2.5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럼 봐봐. 이제 우리가 식이 이거는 바꿔서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거 원래 있던 거야. 그럼 잡아. 요거는 똑같은 애지. 얘 똑같잖아. 얘도 똑같지. 여기까지. 그럼 봐봐. 이제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 두 식 있잖아. 이 식하고 이 식을 통해서 알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나눠버리면 돼. 나눠. 자, 얘를 이렇게 쓸게. 나누라고 이렇게. 나누면 좌변은 2.5 우변은 요거 싹싹 요거 다 사라지고 요것도 사라지고 요것만 남지. 그러면 2의 알파 제곱하고 2의 2-2 알파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2의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 어차피 알파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2.5는 우선은 여기 이렇게 시작을 다시 이제 이거 가지고 알파 구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물론 거기서 로그 2가 주어졌죠? 0.3으로 계산하래. 편하게 계산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2.5잖아. 2.5 좀 불편한 사람들은 얘가 2분의 5지?
그냥 4분의 10 하든지 그럼. 이게 더 편하지? 4분의 10이? 로그를 어차피 취할 거니까. 그래. 아니면 4를 또 이항시키든지 그거 뭐 아무렇게나 하세요. 그럼 나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 상태로. 네. 그럼 이제 로그를 취해. 상용 로그를 취하면 1 마이너스 로그 4인데 2로그 2라고 썼어. 그리고 우변 상용 로그 취하면 2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로그 2 이렇게.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로그 1을 0.3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계산은 조금 더 편해졌죠. 얘가 0.3입니다. 그러면 얘는 0.4죠. 0.4 나누기 0.3은 3분의 4. 그래서 3분의 4가 2 마이너스 알파고 알파는 3분의 2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범위에 만족하니까 뭐 계산 틀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네. 그래서 3분의 2다. 그러니까 식을 만든 다음에 대입해서 식을 나눴을 때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센 몇 개만 봅시다. 센 몇 개 나오고 한 3개, 3개 나온 거 그것만 마저 보면 오늘 5분까지만 할게요. 네. 51번 보면 아까 문제랑 비슷하죠? 네. 우리 정글에서 풀었던 거. 그 대신에 그거를 풀면 똑같은 문제니까 53번을 봅시다. 이번에. 다른 문제를 봅시다. 뭘 안 가져왔다고? 아니, 뭘 안 가져왔다고 그런 줄 알았어. 얘가 정수가 되도록 근데 이게 응용돼서는 그런 로그 x 세제곱과 로그 루트 x가 소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뺐을 때 정수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합시다. 요 3은 앞으로 이렇게 곱하기로 나올 것이고 이 루트도 지수가 2분의 1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루트를 이렇게 지울게요. 그러면 3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5.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2분의 5 로그 x다. 근데 이게 정수란 얘기야. 근데 지금 여기 로그 여기에 또 상용 로그를 취하면 로그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로그 x가 뭐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우리는 2분의 5 곱하기 로그 x가 정수가 되는 거니까 그냥 보기가 힘들면 여기 2분의 1을 또 곱하면 돼요. 그럼 봐봐 2분의 5보다 크고 2분의 5 로그 x 얘는 2분의 10이니까 5잖아 그지? 이렇게 5가 됐어. 근데 2분의 5 로그 x가 정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2.5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정수는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3하고 4지. 네. 3, 4. 그래서 이 값이 3이 되거나 아니면 이 값이 4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x의 값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x를 구해야 되니까 로그 x가 얘는 5분의 6이고요. 얘는 로그 x가 5분의 8입니다. 그럼 x를 구하라고 했으니 x는 10의 5분의 6제곱과 10의 5분의 8제곱이 x가 2개 나는데 이 둘을 곱하라고 했으니 지수는 이제 더하기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5분의 8하고 5분의 6을 더하면 5분의 14니까 답은 5분의 14 제곱이 답이다. 이렇게 를 할 수 있다. 예. 상형으로 구해가. 이런 게 있고. 그냥 54번을 볼게요. 그냥 별거 없으니까. 뭐 이거는 뭐 딱히 다른 건 아니고 이제 25, 48 이거를 소인수분해를 하는데 적절히 할 수 있느냐? 우선 48은 얘는 2하고 3으로만 분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48을 예를 들어서 이제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2에 4제곱 곱하기 3이잖아. 너무 이렇게 썼어. 근데 문제는 25라는 수가 5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5, 로그 5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많이 조금 다뤘죠. 2번 정도 다뤘죠. 얘는 5를 2분의 10으로 해서 계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한번 단계를 이렇게 계산하자라고 했고 이제 10만 한 번 더 적고 마무리할게요. 2 하고 1 마이너스 거기는 여기를 이용하는 거니까 0.3010 그 다음에 4 곱하기 0.3010 그 다음 플러스 0.4771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거기 보기에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지진의 에너지 2하고 규모 m이 있는데 2하고 m 사이 관계식이 어떻게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물어보는 거는 규모가 8인 지진의 에너지는 규모가 6인 지진의 에너지의 몇 배냐. 그러면 규모가 8인 지진의 에너지를 28이라고 쓸 거고요. 지진의 에너지가 6인 지진은 6로 선생님이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써볼게. 2 8 구별을 한 겁니다. 그냥. 그리고 얘는 규모가 M8이라고 적을게. 이거 뭐 아까 했던 것처럼 AB로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 에너지 규모가 6. 근데 이게 규모 에너지 잠깐만 여기서 쓸게. 에너지 6 11.8 1.5 M5 이렇게 되었어. M6 이렇게 되었어. 근데 거긴 규모가 8인 에너지의 규모가 6인 지진 에너지의 몇 배냐? 에너지는 2잖아. 지금 이게 몇 배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치? 네. 그러면 규모가 8인 건 이건 8인 거야 이게 8인 거야 8. 이게 8 봐봐 8 얘는 6인 거야 그냥. 알겠어. 근데 지금
규모가 8인 지진의 에너지는 규모 6인 에너지 몇 배냐?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거 구하는 거야. 맞지? 몇 배냐? 어? 너는 나의 몇 배냐? 이러면은 분수로 나눠줘야지. 그지?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 로그로 표현됐는데 얘를 나눈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빼란 소리입니다. 뺀다. 로그에서 빼야 분수의 형태가 나오죠. 네.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되는 겁니다. 빼볼게. 빼면 로그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좌변이고 이거 우변은 11.8 그냥 없어지잖아. 그리고 1.5 곱하기 8에서 1.5 곱하기 6을 빼면 3이죠. 이거 3입니다. 3. 즉 이거의 값이 10의 세제곱 1000배. 답이 1000배란 소리입니다. 1000배. 이거 실제로 이거 뭐 여러분 뭐 그 소리도 그렇고 뭐 다 이게 뭐 공식들이 있는데 뭐 몇 배가 된다. 1000배 어마어마한 거야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 로그나 이런 거는 되게 큰 것을 폭을 줄여주는 효과가 사실 있어. 뭐 광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잖아. 광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뭐 되게 큰 수잖아. 그거를 뭐 로그를 취하고 그러면 되게 좀 작아지는 거지. 뭐 아무튼 답은 1000대입니다. 이제 한 문제 딱 남았습니다. 이것도 대표 문제를 볼게요. 63번. 빛이 어떤 유리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그 밝기가 36%씩 감소를 한다. 36%씩 감소를 한다. 그러면 7장을 통과했을 때 처음 밝기에 몇 배가 되느냐, 몇 퍼센트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선은 여러분들 36%가 감소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뭐 남는다라고 하면은 34%, 64%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36%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64%가 계속 곱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내가 한번 표현해 볼게. 이게 원래 양이야, 원래 양. A가 원래 양인데 얘가 64% 0.64를 7장 이렇게 했을 때 처음 밝기 몇 퍼센트야? 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x가 0.64의 7제곱일 때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로그 0.64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뭐 분수로 얘는 100분의 64 100분의 64는 5분의 4 그의 제곱이지. 10분의 8로 합시다. 뭐 어차피 이거 뭐 어떻게든 계산하면 되니까 10분의 8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썼어. 이거 10분의 8의 제곱 맞지? 그러면 얘가 14가 되겠네. 이거 없어지고. 그러면 10분의 8의 제곱이 100분의 64니까 0.64 맞긴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3로그 2 빼기 1 곱하기 14. 그러면 거기서는 로그 2를 0.3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0.1 얘는 마이너스 1.4. 근데 x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 뭐가 나와 있겠지만 얘를 이렇게 써야죠. 마이너스 2 더하기 0.6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x를 구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자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현재 스코어 로그 x가 마이너스 2 더하기 0.6 이거에 나왔어. 네. 근데 거기서 보시면요 로그 3.99가 0.6이라고 나왔어. 그럼 봐봐. 이제 소수 부분 같죠? 네. 그럼 이 배열과 똑같다는 얘기지. 네.
근데 얘가 정수분이 마이너스이지. 네. 그럼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하는 수가 나오는 거잖아. 네. 그래서 x는 0.0399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에 뭐 헷갈릴 수 있는데 네.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0.0399가 x가 되었죠. 네. 근데 물어보는 거는 처음 밝기의 몇 프로냐? 3.99%겠지? 네. 그죠? 이게 x가 나왔어. 이게 3.99%야. 3.99%. 네. 그래서 2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숙제는 29페이지까지고 그 다음 정석은 상용 로그만 맞죠? 네. 그렇게 되고 선생님이 뭐 개인적으로 좀 조금 차이들이 있으니 개인적으로 뭐 다 해오시면 되고 다 해. 네? 네, 저번에 수학의 정석 로그 숙제 아니었는데. 아 숙제 아니었냐? 네. 당연히 해야지. 우선 해. 우리 배움 때까지 다. 그렇게